영국은 걷기여행 종주국으로 4,000km 코스 중 코츠월드 웨이는 북쪽의 치핑 캠던 타운에서부터 남쪽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바스에 이르는 162km 도보 여행 코스를 도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8,000km 정도 떨어진 영국의 걷기 코스 중 코츠월드 웨이 구간 제주올레 3코스와 우정의 길을 맺고 있는 더슬리 마을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스티치콤 힐을 돌아 내려오는 5.5km의 순환 걷기 코스를 걸었습니다. 계획은 바스까지 코츠월드 웨이 162km를 마치기로 했는데 예상치 못한 엘리자베스 여행석으로 영국 전체가 추모 기간이라 스탠칭컴에서 일정을 마치고 세인트 올반스로 돌아가 우리 가족도 인조성에서 참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스탠칭컴 코스로 올라가는 입구 올드 스팟인이라는 전통 법가 식당 앞입니다.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개방형 화장실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즐리 교통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택시 또는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날 코스를 마치고 버스를 이용해 더즐리로 바로 오려고 새벽 일찍 걷기 시작했는데 길을 많이 잃어버려 중간에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올레 3코스와 프렌드십을 맺고 있는 더즐리 스티치콤 힐 코스는 꼭 걸어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그만 반대 방향 글로스터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글로스터에서 더즐리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다시 버스를 타고 스트라우드로 갔습니다. 이날 버스를 오지게 탔습니다. 스트라우드에서 더즐리 가는 버스가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되었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 다른 버스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자주 운행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코츠월드 웨이 스탠칭콤 코스가 시작되는 입구 올드 스팟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은 약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더즐리는 아주 작은 소도시로 보입니다. 제주올레 3코스와 우정의 길을 맺고 있어 기대감이 컸습니다. 말 그대로 언덕길을 올라가면 길 오른편으로 숲이 보이는데 조금 걸어 들어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코츠월드 웨이 마스코트 도토리와 화살표가 있는 나무 스탠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길 쪽에서는 스탠드가 잘 안 보입니다. 숲길에 들어서면 제주올레 오름과 곶자를 닮은 듯 아닌 듯한 숲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걸어 올라가는데 힘든 구간입니다. 몸이 좀 풀렸으면 덜 힘든데 시작하자마자 언덕길이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걷는 거는 좋아하지만 오르막길을 정말 싫어해서 제주올레 안주할 때도 오름 빼고 나머지 구간은 정말 즐기면서 걸었습니다. 제주올레를 한번 안주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안주는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코스가 약간 변경도 되고 새로운 코스가 생기기도 해서 두 번째 도전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길을 걷는 제 자신이 어느 날인가 되돌아보면 정말 잘했다라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걷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시작한 곳이 영국입니다. 매일 서너 번씩 공원을 걷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쪽은 산이 없어 각 지역마다 아주 큰 공원부터 작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야외 음악회도 열려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친구들과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식사하면서 공연을 즐겼습니다. 오랜 시간 런던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명숙 이사장님이 왜 이 길을 제주올레 3코스와 우정의 길을 맺었을까 하는 생각을 영국 코츠월드 웨이를 걷기로 결정한 뒤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직접 걸어보니 서명숙 이사님이 왜 그랬는지 조금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이 생각나는 그런 코스입니다. 물론 주변 풍경은 갖출 수가 없겠죠. 제주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닮은 듯합니다. 늘 느꼈지만 드넓은 초원에 대저택과 양떼와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목과적인 풍경에 푹 빠지게 됩니다. 스탠칭콤 힐 골프장 주차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골프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오게 됩니다.
스티치콤 힐에 자리 잡은 골프장은 드넓은 초원이 끝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질 풍경을 생각하니 기대가 부풀어 오릅니다. 골프장 주변 스티치콤 코스를 알려주는 나무 스탠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발길을 옮깁니다. 주말이어서 그런지 골프장은 사람들로 만원입니다. 걸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골프장이라 코스마다 골프 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어디선가 혹시 골프공이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답니다. 여기서 영국 사람들의 기다림의 미덕이 걷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내어줬을까 하는 생각과 길을 내어준 골프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코츠월드 웨이는 지역 주민들이 매일 산책하는 산책로와 겹치는 구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코츠월드 웨이를 걸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가 되는 듯합니다. 다행히 스티치콤 코스는 어느 코스마다 쉽게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한 바퀴 걸어 돌아 나오면 되는 코스라 골프장을 계속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산책로와 겹치고 골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영국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개와 산책을 즐깁니다. 사실 저는 커다란 관세가 중간 어디쯤 세워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제주올레 관세 안내 표시를 보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반갑고 너무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지만 저에게 주는 느낌은 참 기분 좋아지고 뿌듯해지는 제주올레 관세 안내 표시였습니다. 제주올레 걸을 때 코스 도착점 관세가 눈에 들어오면 오만 감정이 교차하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랜 동안 살았지만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코츠월드 웨이 전 코스를 걷다 보니 도토리 나무와 블랙베리 나무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정말 엄청나게 블랙베리를 따먹으며 입이 쉴 틈을 안 주고 걸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끔 야생 사과나무도 있어 시식을 해봤습니다. 시중에 파는 사과 맛과는 다르지만 나름 먹을만 했습니다. 안내 표지가 안 보여 코스 이탈을 한번 했는데 욕 조금 먹었습니다. 빨리 골프 코스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쳐서 깜짝 놀라서 달려나왔답니다. 얼마나 미안하던지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안내 표시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이 꽤 많습니다.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누군가 기증한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의자를 발견하시면 잠시 앉아서 쉬어가시라고 추천합니다. 바로 그곳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뷰포인트 자리입니다.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의자들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공원 산책로에 기증을 많이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간식과 물도 마시면서 멋진 풍광을 즐기시다 보면 피로가 스르르 사라집니다. 개와 산책하시는 어르신과 사진도 한 방 찍었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 끝에 대명천지가 나오는 듯 밝아집니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상에 다 담기지 못하는 듯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꼭 한번 걸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듯합니다. 눈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해 영상에 담았습니다. 코츠월드 웨이는 거의 모든 구간이 자연스러운 흙길입니다.
대부분 흙길이라 발의 피로도가 낮아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 다시 돌아와서 살펴봤습니다. 이 건물은 스티지콤 트러스트에서 기증한 쉘터였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광 또한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국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특히 높은 언덕에는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밀리 브론테 생가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나오게 되었는지 주변 환경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쉘터를 뒤로하고 드넓은 골프장을 보면서 다시 걸어갑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걷다 보니 옆으로 보이는 제 그림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코츠월드 웨이를 걷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변덕스러운 영국 날씨가 꼬장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바람과 함께 햇살을 내리쬐는 딱 걷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드넓은 골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고 저 멀리 스틴치콤 골프클럽 하우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1889년에 설립된 골프클럽이라고 건물 정면에 새겨져 있네요. 스틴치콤 5.5km 코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코스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더즐리 타운센터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소도시라 타운센터라고 하지만 거의 한눈에 들어옵니다. 더즐리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식사할 곳을 찾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서고로 추모 기간이라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코츠월드웨이 코스 시작점 입구에서 쭉 내려오면 도로 끝에서 왼쪽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맛은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식당 바로 앞에 65번 버스 종종이 있더라고요. 스트라우드에서 버스를 이용했다면 여기서 하차해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는 스틴치콤 코스 시작점 있고 올드스팟 인을 찾아갔을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인트 올반스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탈 장소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더즐리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여행자 센터에서 기념으로 도장을 꼭 받고 싶었는데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어 결국 도장을 못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처음 코츠월드웨이 시작점인 침핑템동 여행자 센터에서 스탬프를 받아왔습니다.
아쉽게 영국은 걷는 코스마다 안주 스탬프 같은 게 없더라고요. 영국 전역에 걸쳐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모하는 가게들로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여왕 사진들로 가득 장식해 인상적이었습니다. 앙세자비 고 다이애나 비가 프랑스에서 교통사고로 서거했을 때도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영국 전체가 들썩이는 추모 기간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더즐린은 영국의 전통적인 건물들이 많은 도시라기보다는 조금은 평범한 도시로 보였습니다. 혹시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신다면 스트라우드에서 첫 차는 새벽 6시 15분에 있고 매 2시간에 한 대씩 운영되고 있으며 마지막 차는 저녁 6시 50분이 막차입니다. 혹시 스트라우드나 글로스터에서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매년 운행 관련 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코츠월드 웨이 시작점인 침핑 캠던에서 바스까지 걸어갈 계획이라 짐을 최소화해 백패킹해서 걸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최소화해서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잠옷 한 벌, 그리고 양말 서너 컬레, 치약, 칫솔, 그리고 선크림만 준비했습니다. 양발과 속옷은 매일 샤워하면서 빨아입고 물 한 병만 준비해서 짐 무게를 최소화해 몸에 주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요금은 싱글 티켓 또는 리턴 티켓, 그리고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한 원데이 버스 카드가 있으니 필요하신 티켓을 운전기사에게 꼭 말하고 요금을 지불하세요. 여행 중 꼭 현금이 필요하니 현금도 준비하시고 카드도 준비하셔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영국은 대부분 가게나 식당에서 현금 아닌 카드만 받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없어서 식사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가 도착할 장소인 세인트 마커스 교회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동안 교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영국 연방 국가의 전쟁 희생자들의 묘가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택시가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숙소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25일간의 영국 코츠웨이 올드 침핑 캠던에서 더즐리까지 걷기 코스와 포르투갈 여행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영국의 코츠월드 웨이 더즐리 스탠치콤 코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